여러분 속보예요. 속보. 핵폭발 같은 속보. 형님들 지금 2026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 결과가 전 세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한국팀은 샤킬 오닐의 손에 의해 A조 1번으로 뽑혀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FIFA 평화상을 받아버리고 샤킬 오닐은 봉투 들고 대한민국 이름을 세계 무대에 쾅 찍어버리고 케빈 하트, 하이디 클룸, 톰 브래디, 웨인 그레츠키 2종 격투기급 인류 문화 인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한국이 포트2에서 가장 먼저 뽑힌 팀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A조 멕시코, 대한민국, 남아공, 유럽 피오 승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꽃길이냐 가시밭길이냐? 전 세계 전문가들이 지금 분석을 폭주하고 한국 팬들은 벌써 희비가 갈립니다. 벌써부터 이거 죽음의 조안이냐? 손흥민 고생했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탈리아만 안 만나면 된다. 덴마크가 올라올 것 같지? 이런 말들로 시끄럽지만 겁먹을 거 없습니다. 이 조 해볼 만합니다. 아니 잘하면 크게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마음 편하게 댄리랑 같이 이 조가 진짜 꿀조냐 지뢰조냐 국뽕조냐 찬찬히 까보면 됩니다. 겁내지 말고 춤추면서 댄리랑 찬찬히 까보시죠. 안녕하세요. 소니를 사랑하는 델리입니다. 제가 지금 평소보다 텐션이 3배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진짜로 월드컵 조추첨 보고 있다가 정수리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니 샤킬 오닐이 대한민국 이름표를 들고 있는 순간 저는 제 방에서 누가 새우깡 떨어뜨린 줄도 모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한민국! 그 옆에서 케빈 하트가 웃고 있고 안드레아 보첼리는 노래 부르고 있고 마지막엔 빌리지 피플이 YMCA를 부르는 아니 이게 조추첨입니까? 올림픽 개막식입니까? 진짜 북중미는 스케일이 미쳤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어떤 죄 들어갔느냐? 자, 결과만 빠르게 한 줄로 요약하죠. 멕시코, 대한민국, 남아공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에서 살아 돌아올 한 팀. 이 대 팀이 바로 A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이 조는 형님들, 이게 바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대체 꽃길이야? 가시밭길이야? 그 질문에 대한 공식 답안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조추첨 열리기 전에 해외 전문가들이 입모아했던 말이 있어요. 한국은 포트2라서 강팀을 피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딱 결과를 보면요. 스페인도 없고 브라질도 없고 프랑스도 없고 잉글랜드도 없고 여러분 지금 해외 축구 커뮤니티에서 뭐라고 불리고 있냐면 한국 시드 복권 당첨됨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물론 멕시코가 개최국이고 홈버프가 있지만 유럽 최강 포트에서 덴마크 같은 중상위권이 올 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절대 피하고 싶던 괴물팀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형님들 제가 이 말은 꼭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포트2에 들어간 게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 축구가 지금 한국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시아 최강은 일본? 아니지, 한국이다. 디 애슬레틱에서 한국을 전력 17위로 평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손흥민이라는 게임 체인저를 가진 팀이다. 아시아 전체에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선수는 단 한 명, 바로 손흥민입니다. 한국이 아시아 1위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한국 분들은 일본보다 높다고 하시면서 한국 축구를 비하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세계에서는 한국 축구를 그렇게 아시아 1위로 평가했다는 것을 그냥 믿으셔야 합니다. 손흥민 버프 덕분인 것은 당연한 거겠죠? 일본에서는 한국이 손흥민 선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무척 부러워한다는 기사도 봤거든요. 일본에는 손흥민 선수처럼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대형 스트라이커가 없다며 천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라고 부러워하는 글도 봤습니다. 한 일본 축구팬은 한국은 싫지만 소니는 인정한다며 손흥민 선수를 칭찬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 싸우라고 기도해줘야 할 때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셔야 할 건 한국 A조다가 아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조냐? 16강 그 이상 가능한 조냐? 바로 그 질문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면요. 해볼만 합니다. 아니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정확히 말하면 충분히 완전히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조입니다. 이거 조추첨만 봐도 숨이 찬데 지금부터 진짜 핵심이 터집니다. 한국 분들 중 오늘 새벽에 조추첨 소식 보고 침대에서 뒤집어지신 분들 많죠? 야 손흥민도 힘들게 뛰었는데 한국은 또 죽음의 조 아니냐? 이러면서 심장 철렁하셨을 텐데 결론부터 딱 말할게요. 이번 월드컵 조추첨 한국 입장에선 거의 로또 2등, 아니 1.5등은 뽑았다고 봐도 됩니다. 멕시코, 남아공, 그리고 아직 이름표는 안 붙었지만 체코, 아일랜드, 덴마크, 북마케도니아 중 한 팀, 이 네 나라가 모인 데가 바로 A조,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캡틴 손흥민이 있는 대한민국이 딱 들어가 있어요. 웃긴 건 뭐냐면
조추첨 규칙이 워낙 복잡해서 포트가 어쩌고 대륙 제한이 어쩌고 하니까 어떤 커뮤니티에선 우린 또 죽음의 조다 벌써 곡소리 나왔거든요. 포트 1에서 멕시코가 A조 주인 집주인 포트 2에서 인생 첫 포트 2 배정받은 그 한국, 포트 3에서 남아공이 들어오고 포트 4에서 유럽 POD 승자가 마지막으로 합류. 이렇게 해서 A조 멕시코, 대한민국, 남아공, 유럽 POD 승자 완성. 여기까지만 들어도 가슴속에서 이번엔 진짜 16강 이상 노려볼 만한데? 이런 생각 슬쩍 올라오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번 대회가 예전 32개국 월드컵이 아니고 48개국짜리 괴물 월드컵이라는 거. 조도 8개가 아니라 무려 12개, A조부터 L조까지 있고 각 조 1위는 물론이고 3위 중에서도 상위 8팀이 또 32강으로 올라가요. 쉽게 말해서 예전엔 2위 안에 꼭 들어야 한다였다면 지금은 1차전만 말아먹지 말고 골득실 너무 안 깨지게 버티면 3위로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개최국 멕시코는 홈버프 빵빵한 강팀, 남아공은 이름값은 낮지만 괜찮은 중위권, 유럽 피오 승자는 애매하게 까다로운 다크호스. 이 정도 조합이면 찰만 굴리면 2위는 노려볼 만하고 못해도 3위로 치고 올라갈 각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다 디에슬레틱이 뭐라고 그랬죠? FIFA 랭킹상으론 일본이 우리보다 높은데 실제 토너먼트 위협도는 한국이 아시아 1위라 그랬어요. 이유가 뭔가요? 간단합니다. 빅네임이 제 역할을 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멀리 갈 팀은 한국이다. 그리고 그 빅네임의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손흥민을 이번 대회를 상징하는 스타 중 한 명, 그리고 아시아 선수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게임 체인저라고 콕 집어서 써줬죠. 이강인, 황희찬까지 합쳐지면 2002년 때처럼 한 방에 판 뒤집는 팀이 될 수 있다고까지.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포트2에 처음 올라가서 이제 우린 더 이상 변두리 팀 아니다라는 걸 전 세계에 선언했고 이번 조추첨에서 포트1의 괴물들 아르헨티나, 프랑스, 브라질, 잉글랜드 이런 애들 죄다 피했고 포트3, 4에서도 그래도 해볼 만하다 싶은 조합을 뽑은 거예요. 물론 이 얘기 들으면 댓글에 바로 이런 글 달립니다. 야, 멕시코를 우습게 보냐? 남아공 월드컵 때 기억 안 나냐? 유럽 애들은 이름이 약해 보여도 경기 들어가면 미친 듯이 올라온다. 맞아요. 델리도 멕시코를 절대 약팀이라고 안 봅니다. 월드컵 개최국이고 우리랑 할 가능성이 높은 첫 경기부터 스타디움 분위기 난리 날 거 뻔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겁먹고 들어가야 하는 조냐? 이 질문이에요. 제 대답은 이겁니다. 예전 같으면 또 죽음의 조냐 이랬을 텐데 이번엔 이거 진짜 잘하면 1위까지도 욕심낼 수 있는 조다 쪽에 가깝다. 왜냐? 손흥민은 이제 북중미 환경에 완전히 적응한 상태고 LAFC에서 뛰면서 고도이동 날씨 다 겪어본 말 그대로 현지화된 월드컵 캡틴이고 그걸 보고 디에슬레틱까지 한국이 아시아 최강 포트원도 놀랄 다크호스라고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형님들 조추첨 현장 분위기도 완전 예능이었어요. 앞에서는 트럼프가 FIFA 평화상 받아서 미국이 지금 제일 핫한 나라다 이러고 있고 뒤에서는 샤킬 오닐이 우리 이름표 뽑고 클린스만은 레전드 자격으로 앉아서 또 원샷 받고 있고 그 복잡한 정치 경제 쇼비즈 중간에 딱 하나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 하나입니다. A조 멕시코 대한민국 남아공 유럽 POD 승자 그리고 그 한가운데 손흥민. 형님들 이제 조추첨 얘기는 대충 머리에 들어왔죠. A조 우리가 과연 여기서 뭘 잘해야 살아남느냐. 제가 딱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델리 멕시코가 개최국인데 쉽겠냐. 남아공도 만만치 않은데.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저는 유튜버지만 가끔은 축구판에 도라에몽처럼 미래 예측을 한다는 거. 첫 번째로 멕시코부터 갑니다. 멕시코는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뛰는 멕시코는 사람 아닙니다. 산입니다. 산, 고산지대 미친 분위기 홈버프 풀로 걸리고 관중들 90분 내내 나팔 불고 북치고 장구치고 템포 폭주합니다. 이건 인정해야 해요. 강팀입니다. 근데 이 멕시코가 딱 하나 약해지는 지점이 뭐냐면 빠른 역습과 프리킥에 약하다는 겁니다. 형님들, 한국팀 프리킥 담당이 누구죠? 지난 가나전에서 석유 파이프 관 뚫는 프리킥을 넣은 그 사람, 손흥민입니다. 지금 멕시코 팬들도 야 한국이랑 하면 프리킥 조심해야 한다 이 말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로 남아공. 이 팀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월드클래스 팀인가 하면 또 그건 아닙니다. 수비 조직력은 끈끈한데 공격이 그렇게 날카롭지 않아요. 우리같이 한방 있는 팀 만나면 흐름이 확 넘어갑니다. 이강인, 황희찬, 손흥민. 삼각 편성되면 남아공이 힘들어요. 세 번째는 유럽 PO.
덴마크 올 수도 있고 아일랜드 올 수도 있고 체코도 있고 북마케도니아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네 국가는 다 평균상입니다. 근데 한국 입장에선 누가 오든 넘을 만한 팀이라는 거죠. 덴마크가 제일 까다롭지만 그래도 예전만큼의 파괴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형님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48개국 월드컵은 예전과 다르다. 예전엔 조 6위까지 살아남았지만 지금은 조 3위도 8팀이나 추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이렇게 돼요. 멕시코전에서 완전 무너지지만 않으면 남아공 유럽5 중 한 팀은 반드시 잡을 수 있고 골득실만 잘 챙기면 3위 8팀 안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 말은 결국 이렇게 번역됩니다. 진짜로 현실적으로 16강은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더욱 중요한 건 이겁니다. 디에슬레틱이 계속 밀어준 그 논리. 한국은 손흥민이라는 게임 체인저를 가진 나라다. 전 세계가 우리 팀을 이렇게 본다는 말이죠. 일본은 조직력 칭찬받고 호주는 멘탈 칭찬받고 이라는 피지컬 칭찬받는데 한국은 딱 한 줄입니다. 손흥민이라는 남자가 경기 판도를 바꾼다. 여기서부터가 A조 분석의 핵심이에요. 우리 팀은 상대팀 코치들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수비하다가 갑자기 공 뺏고 5초 안에 골 넣는 팀.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이강인 패스, 황희찬 침투, 손흥민 마무리 이 삼각형은 월드컵에서도 통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할게요. 한국은 북중미가 처음인 팀들이 많은데 손흥민은 아니거든요. 이미 고도 높은 도시들, 기후변화, 장거리 원정 다 해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 이미 시험지 보고 온 학생이 다시 같은 시험을 보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 형님들도 느끼죠. 진짜 해볼 만한데. 해외 언론들이 한국을 아시아 최강으로 보는지 포트원 팀들보다 어떤 점에서 더 무서운 팀인지 이번 조 편성이 한국에게 왜 이 정도로 좋은 기회인지 제가 아주 시원하게 긁어드릴게요. 디에슬레틱이 왜 한국을 아시아 최강이라 부르냐고요? 이유가 너무 명확합니다. 형님들 요즘 해외 기사만 보면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외국이 우리를 더 잘 알아. 한국은 맨날 커뮤니티에서 홍명보 감독 협회 뭐하냐 우리 또 멸망이냐 이러고 있는데 정작 디에슬레틱 ESPN FIFA 랭킹 분석 채널에서는 아예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강 한국. 형님들 이게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그 유명한 디에슬레틱이 공식 문장으로 적어놨다니까요. 왜냐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손흥민이라는 게임 체인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 문장 그대로 적혀 있어요. 빅네임이 제 역할을 하면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멀리 갈 팀이다. 그리고 그 빅네임이 누구냐? 예, 형님들 다 아시는 그 사람. 프리킥으로 대기권 뚫는 사람. 북중미 고산에서도 숨 안 차는 사람. 손흥민입니다. 근데 해외가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이거 말고도 두 개가 더 있어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북중미 환경에 적응한 유일한 아시아 팀. 이번 월드컵은 북중미죠. 근데 형님들, 북중미가 축구판에서 제일 험한 곳 중 하나인 거 아십니까? 고도 2100m 멕시코시티, 습도 지옥인 휴스턴, 건조한 라스베이거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이동거리. 유럽에서 날아온 애들은 첫 경기 뛰면 산소 탱크 찾습니다. 근데 한국 팀엔 누가 있습니까? 북중미 풀코스 투어 완주한 사람 손흥민? LAFC에서 홈어웨이 전부 경험 끝냈습니다. 기후, 고도, 이동거리 다 겪어본 유일한 아시아 국대 주장입니다. 이 차이는 말도 안 되게 큽니다. 다른 나라들은 적응할 시간 없다 난리인데 한국팀은 이미 현지화 버프를 켜고 들어가는 셈이죠. 두 번째, 토너먼트에서 한 방 있는 팀 한국. 한국은 이상하게도 큰 대회만 가면 역습에서 확 끌어올리는 DNA가 있어요. 2002년 터키전 역습, 2010년 박주영 프리킥, 이청용 헤더, 2018년 독일전 기적, 2022년 포르투갈전 92분 역습골, 그리고 지금은 역대급 조합이 나왔습니다. 이강인, 황희찬, 손흥민, 이 삼각형은 한 번만 통하면 판이 뒤집힙니다. 유럽 애들이 한국 상대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볼 점유율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저쪽에서 골이 나냐?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조추첨이 가져온 황금 루트. 형님들, 솔직히 이번에 가장 큰 미친 포인트가 이겁니다. 우리가 포트안의 괴물들을 다 피했어요. 아르헨티나 X, 프랑스 X, 스페인 X, 잉글랜드 X, 브라질 X, 포르투갈 X, 네덜란드 X, 벨기에 X, 독일 X. 이게 가능하다고요? 제가 뽑았어도 이렇게 안 나옵니다. 게다가 포트3에서 제일 위험한 노르웨이, 홀란드도 피했고요. 여기서 해외 분석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겁니다. 한국은 이번 월드컵에서 조 1위도 노릴 수 있는 죄에 배치됐다.
한국이 토너먼트에 올라가면 포트원 팀이 가장 싫어하는 상대다. 진짜 이런 문장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흥민이 월드컵에서 미쳐버릴 확률, 니에슬레틱이 이 문장을 썼어요. 손흥민은 이 대회의 상징적인 스타가 될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한국이 이 죄서 깽판 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손흥민은 북중미 적응 끝, 자신감 최고조, 프리킥 성공률 올라가고 LAFC에서 실전 감각 그대로 유지 중, 여기에 이강인과 황희찬까지 붙는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월드컵 한국이 조별리그만 잘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형님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번 A조는 헬조가 아니라 기회조입니다. 멕시코는 강하지만 잡으면 난리 나는 경기, 남아공은 충분히 승산 있는 경기, 유러피오는 까다롭지만 넘을 만한 팀, 그리고 우리에겐 손흥민이라는 현지화 완료된 월드클래스가 있어요. 형님들, 우리가 지금 가장 크게 느껴야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번 월드컵 조추첨은 운이 괜찮았다를 넘어서 거의 이쯤 되면 축협 관계자 하나쯤 기도발 받았나 싶을 정도로 잘 나왔다는 거예요. 앞선 걱정보다는 기회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일단 우리가 피한 팀들을 생각해보면 감이 옵니다. 월드컵 역사에서 걸리면 경기장 들어가기 전부터 종아리 떨리게 만드는 팀들 있죠. 아르헨티나, 프랑스, 잉글랜드, 브라질, 포르투갈,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팀들, 원래 이런 애들 중 하나는 반드시 끼어들기 마련인데 이번엔 모두 다른 조로 흩어졌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피한 게 아니라 한국은 이번엔 그쪽 라인 아예 안 간다 수준으로 완벽하게 피해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난 팀들은 어떤가? 개최국 멕시코가 가장 강합니다. 근데 멕시코가 강한 건 인정하되 우리가 절대 못 붙을 팀은 아니에요. 북중미 특성상 홈 이점이 세다는 점이 변수지만 손흥민이 이미 몇 달 동안 LAFC에서 북중미 원정, 고도, 기후, 이동거리 다 겪어본 상태라 한국 선수 중 가장 빨리 적응을 끝낸 사람이 대표팀 주장이라는 게 이게 또 커요. 남아공은 솔직히 말하면 네임밸류만 보면 강팀은 아닙니다. 그래도 월드컵만 오면 뛰는 팀들이라 방심하면 안 되지만 전력 차이가 크게 부담될 정도는 아니고 상대할 만한 조합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유럽 플레이오프 팀, 덴마크, 체코, 아일랜드, 북마케도니아 중 한 팀인데 이들도 전통적인 강대국 라인은 아니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대들이에요. 즉, 네 팀 중에 우리가 겁먹고 주눅들 필요가 있는 상대는 사실상 멕시코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경기 운영만 제대로 하면 승점 낼 수 있는 조합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방심하자는 게 아니라 예전처럼 죽음에 조 걸렸다 하고 한숨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엔 제대로 준비하면 충분히 주도권 잡을 초예요. 해외 언론이 왜 한국을 높게 보냐면 이유가 분명해요. 한국은 월드컵만 가면 이상하게도 한 방에 있는 팀이라는 거예요. 큰 무대만 가면 분위기 타는 특성이 있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습니다. 디에슬레틱이 손흥민을 이번 대회 대표 스타 중 한 명으로 꼽은 이유도 이거예요. 리그에서 잠깐 부침이 있어도 월드컵만 오면 집중력, 정신력, 결정력이 완전히 다른 레벨을 보이니까요. 게다가 지금은 북중미 환경을 누구보다 먼저 경험해서 오히려 다른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조언을 받아야 할 정도죠. 결론은 이거예요. 한국은 이번 조추첨으로 최악을 피했다가 아니라 최상까지 노려볼 수 있는 루트가 생겼대 가깝습니다. 16강 진출 가능성 있습니다. 상황만 잘 풀리면 조 1위도 가능합니다. 이번 조편성은 한국이 스스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림이에요. 형님들, 월드컵만 가면 왜 해외에서 한국은 기묘한 팀이다라고 하냐면요. 그냥 이유가 있어요. 이 팀은 큰 무대만 가면 갑자기 눈빛이 변해버리는 애들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 2010년 월드컵 때 기억나죠? 그때는 박주영이 프리킥으로 골을 꽂아 넣고 이청용이 기가 막힌 헤더로 분위기를 뒤집었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한국 또 시작하네? 이랬거든요. 2018년엔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놀란 독일전 기적. 90분 내내 독일이 때리고 때리다가 결국 후반 추가 시간에 한국이 역습 한 번으로 다 뒤집어 버렸죠. 그 경기는 아직도 해외 팬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며 밈으로 돌리는 경기예요. 그리고 2022년엔 포르투갈전 92분 역습골. 그때 장면 아직도 생생하죠? 이강인이 공을 뿌리고 황희찬이 밀어붙이고 마지막에 손흥민이 딱 마무리하면서 한국은 진짜 끝까지 봐야 하는 팀이라는 걸 또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항상 이래요. 평소엔 좀 불안해 보일 때도 있는데 막상 월드컵만 가면 아니 이 팀은 왜 갑자기 슈퍼사이언이 돼? 이런 느낌이라 해외 언론들은 한국을 분석할 때 항상 잠재력 폭발형 팀이라고 써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해외에서 한국을 평가할 때 붙이기 꺼리는 팀들이 있거든요.
아르헨티나, 프랑스, 스페인, 잉글랜드, 브라질, 포르투갈, 네덜란드, 벨기 이런 팀들은 걸리면 그냥 오케이, 오늘은 고난도 모드다 이러는 팀들인데 이번 조추첨에서는 이 팀들을 전부 다 피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패스, 프랑스도 패스, 스페인도 패스, 잉글랜드도 패스, 브라질 그것도 패스, 포르투갈, 네덜란드, 벨기에까지 전부 패스.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도 좀 놀라는 중입니다. 아니, 한국이 이번엔 진짜 잘 피했다? 이런 반응이에요. 특히 한국 유튜브 댓글 보면 늘 이런 말 나오죠. 우린 또 죽음의 조 걸렸네. 이번엔 포기한다. 감독이 문제야. 이런 댓글들 난린데요. 이번만큼은 진짜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이번 A조는 겁먹을 조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방심할 조도 아닌 딱 공략하면 제대로 먹힐 조입니다. 손흥민은 이미 북중미 환경에 완전히 적응했고 헤드라인에서 디에슬레틱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은 아시아 최강이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번 월드컵이 바로 손흥민의 텃밭, 즉 북중미 땅에서 열린다는 점이에요. 손흥민이 뛰면 멕시코 팬들보다 한국 팬 환호가 더 크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손흥민의 힘이죠. 그러니까 이번 조추첨은요. 진짜 한국 축구에게 올 게 왔다. 준비만 제대로 하면 된다. 이런 메시지예요. 형님들, 이번 조추첨 현장 말이죠. 그냥 축구 행사인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할리우드 시상식, 올림픽 개막식, 미국식, 쇼맨십 폭발 이 세 개를 믹서기에 갈아 넣은 수준이었어요. 저기 무대 위에서 빛나는 조명 아래 샤킬 오닐이 조추첨 공을 들고 있고 저기 사이드에 MLB 홈런왕 에런 저지가 서 있고 하키 전설 웨인 그레츠키까지 줄줄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화면이 싹 바뀌더니 우리 박지성이 떠 델리가 진짜 소리 질렀습니다. 야, 지성이 형님 나오셨다. 한국 본선 맞다 오늘. 박지성이 어느 행사에 나와도 분위기가 갑자기 정돈되죠. 미국 관중들도 박수치면서 저 사람 누구야? 멋있는데? 이 분위기였어요. 언젠가 대한민국이 하나의 나라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오늘이 딱 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무대에서는 동시에 또 하나의 드라마가 펼쳐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FIFA 평화상을 받는다느니 뭐니 하면서 전 세계 뉴스가 난리가 났고 배우 케빈 하트가 사회 보고 가수 로비 윌리엄스가 노래하고 거의 슈퍼볼 하프타임 쇼랑 맞먹는 스케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샤킬 오닐이 조추첨 공을 딱 하나 뽑아 들고 그 안에서 종이를 펼쳤는데 그 종이에 코리아 리퍼블릭 이 글자가 적혀 있는 순간 델리는 진짜 심장이 철렁했어요. 제발 포통한 괴물들만 피하자. 속으로 이러고 있는데 딱 멕시코. 형님, 이건 진짜 하늘이 준 기회예요. 멕시코 분명 강팀이고 개최국 버프 엄청나죠. 근데 멕시코는 스타일이 너무 뚜렷해서 한국이 의외로 잘 해왔던 팀이에요. 특히 이번 대회 규정이 바뀌면서 1위는 물론이고 3위도 32강을 올라가니까 첫 경기 멕시코전에서 무너지지만 않으면 진짜 그림이 잘 나와요. 그리고 다음으로 남아공, 파워스피드형 팀인데 전력만 놓고 보면 포트3에서 비교적 상대하기 괜찮은 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팀은 체코, 아일랜드, 덴마크, 북마케도니아 중 하나. 솔직히 덴마크만 아니면 경기마다 승점 계산이 꽤 현실적으로 나옵니다. 아일랜드는 물리력은 좋은데 전술적 완성도가 떨어지고 체코는 예전만 못하고 북마케도니아는 투지는 강한데 냉정히 기량이 떨어져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한국이 포트2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예요. 이 말은 곧 이제 한국은 중하위권 팀이 아니라 강팀 취급을 받는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해외 언론들이 왜 한국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느냐. 그 중심엔 항상 한 사람이 있어요. 손흥민. 아니 지금 디에슬레틱은 거의 손흥민 월드컵처럼 글을 쓰더라고요. 한국은 아시아 최강이며 손흥민은 이번 대회를 상징할 스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황희찬, 이강인까지 얹으면 2002년처럼 순간 폭발력이 있는 팀이 된다고까지 말해요. 이건 유럽 전문가들 평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한국의 A조 조합은 겁먹고 들어갈 조가 아니고 진짜로 승점 계산이 가능한 현실적 아시아 최강 조합이라는 거죠. 이걸 딱 조합해보면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은 이번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포트2라는 상위권 대우를 받으며 강팀들 사이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조, 여기에 편성됐어요. 이 조는 겁낼 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1위도 2위도 심지어 3위로도 충분히 토너먼트에 갈 수 있는 구조예요. 박지성의 등장으로 무게감은 올라갔고 트럼프, 샤킬, 저지까지 총출동한 조추첨의 중심에서 한국은 딱 좋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젠 멕시코전, 남아공전 그리고 유럽 PO팀전에서
어떤 전략으로 가야 32강, 16강 더 나아가 그 위까지 갈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형님들 조추첨 끝나고 한국이 A조에 들어갔다고 발표되자마자 댓글 분위기 아주 재밌었습니다. 멕시코? 홈버프 있어서 힘들다. 남아공? 이건 또 뭐야? 유럽이요? 저 중에 덴마크 나오면 기절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델리가 전부 하나씩 따박따박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것부터 말합니다. 한국이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겁낼 시간도 없다. 왜냐면 지금 이 조는 90분짜리 3경기에서 승점 4, 5점 챙기면 99% 확률로 토너먼트 진출입니다. 48개국 체제에서 이건 거의 법이에요. 자, 그럼 상대별로 진짜 현실부터 보죠. 1. 멕시코 개최국 강팀. 근데 우리랑 하면 항상 이상하게 타이트해지는 팀. 멕시코를 약하게 본다는 게 아닙니다. 멕시는 강팀입니다. 전통 강호고 홈에서 경기하면 경기장 자체가 압박이에요. 관중들이 외치는 그 CER 소리, 그거 안 들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멕시코가 한국을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꼬인다는 사실. 형님들 혹시 기억나요? 2018년 평가전 2대1로 이겼죠. 2016년 올림픽에서도 이겼죠. 그전에도 아시안팀 상대로 꽤 고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멕시코는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팀인데 한국은 빠른 역습이 장점인 팀. 그러니까 이 상성이 생각보다 좋은 편입니다. 게다가 이번엔 한국의 에이스 손흥민이 북중미 클럽팀에서 뛰었다는 게 정말 커요. 고도, 습도, 시차, 클럽 분위기, 경기 스타일, 이 모든 걸 이미 몸으로 익힌 상태. 이거는 한국 입장에서 진짜 엄청난 이득입니다. 멕시코전에서 절대 지지 않으려면 공격적으로 하라는 말 아니고 침착하게 역습 2~3번만 제대로 나오면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남아공 이름은 약팀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까다로운 힘축구팀. 남아공의 문제는 잘할 때는 기막히게 잘하고 못할 땐 진짜 못한다고.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상대가 기술형 팀일수록 오히려 더 약해진다. 이거예요. 한국은 기술형, 스피드형이 섞여 있는 스타일이라 남아공이 좋아하는 물리력 싸움만 걸리지 않으면 충분히 주도권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아공은 세트피스 약해요. 공중볼 경합도 약해요. 라인 올릴 때 강력이 벌어지는 문제도 있어요. 딱 한국의 이강인, 황희찬이 노리기 좋은 타입이죠. 3유럽 플레이오프 덴마크만 피하면 아주 괜찮다. 이 팀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라인업은 이렇게 해요. 체코, 아일랜드, 덴마크, 북마케도니아. 여기서 형님들도 아시겠지만 딱 하나 덴마크만 좀 빡세다. 덴마크는 탄탄한 조직력, 빠른 템포라서 힘들어요. 근데 체코는 예전에 그 체코 아닙니다. 전성기 시절 러시아 월드컵 간 그 느낌 아니에요. 아일랜드는 힘과 투지만 강하고 골결이 너무 약하고 공격 패턴 너무 단순합니다. 북마케도니아? 그 나라 이름만 들어도 우리도 모르게 저기 월드컵 오면 좋지 않나 싶죠. 솔직히 한국이 조직력만 유지하면 충분히 잡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덴마크만 아니면 한국은 이 조에서 무조건 승점 딸 수 있다. 그리고 이 플레이오프가 3월이에요. 그 말은 그 팀들도 컨디션, 부상, 조직력 난리가 난다는 거죠. 한국이 오히려 훨씬 안정적입니다. 한국이 이 죄서 챙겨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챙겨볼게요. 이건 진짜 중요해서 바로 말합니다. 첫째, 첫 경기에서 절대 큰 점수로 지면 안 된다. 48개국 체제에서 골득실이 생명입니다. 둘째, 손흥민 활용법이 북중미에서 이미 증명됐다. LAFC에서 뛰면서 프리킥, 역습, 방향 전환 다 북중미식 플레이에 최적화됐어요. 셋째, 아시아 최강이라는 건 희망이 아니라 현재 전문가들이 인정한 팩트라는 점. 디에슬레틱이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멀리 갈 팀이라 평가했을 때 이건 그냥 찬사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평가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번 조추첨을 통해 그 길을 확실히 잡은 겁니다. 형님, 이번 조추첨 결과 보고 대부분이 제일 먼저 뱉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는 할 만한데 문제는 우리 축구지. 이 말 농담 같아도 진짜 찐 반응이에요. 커뮤니티만 들어가도 축구협회 욕으로 난리가 났고 기사 댓글도 선수는 월드클래스인데 왜 팀은 그 모양이냐 이런 말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저 텔리 눈치 1도 안 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한국이 A조에서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한지 바로 들어갑니다. 첫째, 전술의 일관성이 없다. 지금 한국 축구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좋은 재료는 넉넉한데 요리사가 매번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다가 고추장 볶다가 갑자기 크림 파스타 하다가 또 뜬금없이 불만 낸다 그러고 기본도 안 된 접시에 올려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강인, 황희찬, 손흥민
이 세 명은 세계 어디 갖다 놔도 통하는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 좋은 재료를 제대로 섞는 레시피가 아직도 날짜마다 달라요. 이날은 역습 축구, 다음 날은 빌드업 축구, 어떤 날은 공수 전환 속도가 2002년 대표님들보다 느릴 때도 있고, 멕시코 같은 팀은 기본 틀이 절대 안 바뀌고, 남아공은 수비 라인은 약하지만 압박 리듬이 일정해요. 반면 한국은 오늘은 뭐 나오지? 라는 느낌이 강해요. 월드컵은 변칙보다 일관성이 승부입니다. 둘째, 멕시코전이 모든 걸 결정한다. 형님, A조에서 제일 중요한 경기가 뭐냐면 바로 첫 경기 멕시코전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 대회의 특성 때문이에요. 이제는 48개국이라 1위, 2위는 물론이고 3위 중에서도 8팀이 32강에 올라가죠. 즉, 첫 경기만 안 무너지면 16강 진출 확률이 확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멕시코는 개최국이라 홈버프가 미쳤습니다. 월드컵 때 멕시코 관중들 응원은 거의 지진급이거든요. 근데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한국이 첫 경기에서 멕시코를 잡거나 비기기만 해도 조 전체 분위기가 한국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그러면 남아공전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고 유럽 플레이오프 팀도 체력전으로 끌고 가면 해볼 만하죠. 결론은 이거예요. 멕시코전 16강 티켓의 절반이 걸림. 셋째, 손흥민의 북중미 적응이 한국의 최대 무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치트키예요. 북중미 월드컵인데 우리 캡틴 손흥민이 지금 북중미 MLS에서 뛰고 있죠? 고도 적응 끝났고 시차 적응 끝났고 날씨 적응 끝났고 장거리 이동 적응까지 끝났습니다. 다른 아시아 선수들은 북중미 오면 아니 왜 이렇게 덥냐, 왜 이렇게 춥냐, 고도가 왜 이러냐 하고 헤매는데 손흥민 혼자만 여기 나 홈그라운드인데 이러고 뛰는 거예요. 게다가 디애슬레틱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이 아시아 최강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손흥민이라는 게임 체인저 때문이다. 명확하게 말했죠. 넷째, 수비 조직력 보완이 필수. 한국 수비의 가장 큰 문제는 개개인은 잘하는데 조직적으로 한 박자 늦는다는 점이에요. 멕시코는 공간 침투가 장기고 남아공은 빠른 역습이 강점이고 피오팀들은 대부분 유럽식 체력전을 구사해요. 우리가 이걸 잡으려면 첫 경기부터 수비 라인을 절대 흔들리게 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선수 개개인의 능력은 월드 클래스인데 조직력이 아시아컵 수준, 이 평가가 나오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다섯째, 한국 팬들의 불신을 바꿀 건 결과뿐이다. 지금 팬들 반응 보면 한국 축구협회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에요. 근데 2조 추첨은 솔직히 축구의 신이 그래 너희가 욕하는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번엔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이렇게 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이제는 우리가 왜 포트2인지 보여주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포트2 들어간 건 축구계에서 그냥 랭킹 조금 올랐네 이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한국을 더 이상 약체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예전엔 조 추첨할 때 아시아 팀 하나 뽑혀라 그럼 우리 조 쉽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을 피하려고 계산하는 팀들이 생겼다. 이거 진짜로 판도가 뒤집힌 사건이에요. 특히 유럽 애들은 지금 난리예요. 물론 아르헨티나처럼 한국을 제물로 만나고 싶다고 오만을 떠는 나라도 있지만 한국이 포트2라고 저 팀은 토너먼트에서 만나면 피곤해진다. 이런 반응이 실제로 많아요. 즉 이번 월드컵은 한국이 약팀의 도전자가 아니라 상대가 데뷔하는 팀으로 올라선 첫 월드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조는 진짜로 잘하면 1위도 노릴 수 있고 못해도 3위로 32강 갈 확률이 꽤 높은 조예요. 즉 선택지가 넓은 조입니다. 이 조가 왜 죽음의 조가 아닌지, 그리고 다른 조들은 얼마나 지옥인지, 한국이 어떤 운을 잡은 건지 델리 본능을 200% 불태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조의 진짜 얼굴,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릴 현실적인 전투력 분석. 형님들, 솔직히 말해봅시다. 조 추첨 결과 딱 보고 다들 이런 생각했잖아요? 헛! 어쩌다가 이런 멕시코? 개최국과 붙다니. 남아공은 잘하나? 이거 이번엔 진짜 해볼 만한데? 그러다 곧바로 현실이 속삭였죠. 근데 우리 팀은 또? 그래서 여기서 아주 냉정하게 A조 팀들 한 팀씩 엑스레이 찍듯이 까봅니다. 멕시코 홈버프 맥스 하지만 약점도 확실히 있다. 형님들, 멕시코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월드컵만 되면 갑자기 월클로 변신하는 민족이에요. 하지만 이번 멕시코는 예전 멕시코와 다릅니다. 멕시코의 강점, 홈비오프. 이건 인정해야 해요. 관중 열기. 거의 지진 수준. 월드컵만 되면 미친 집중력. 멕시코의 약점, 지난 2, 3년간 전력이 계속 하락세. 감독 교체 후에도 뚜렷한 색깔이 없음. 유럽파 감소.
핵심 공격 옵션 노쇠화. 딱 이 느낌입니다. 강팀은 맞는데 예전만큼 무섭진 않다. 여기에 손흥민이 LAFC에서 북중미 구장 대기질 기후에 다 적응했잖아요? 멕시코가 가진 홈 어드밴티지의 절반은 그냥 무효화됩니다. 딱 요런 느낌. 멕시코야 너네 집인데 미안하다. 소니 형이 이미 다 체험학습하고 오셨어. 뒤 남아공 만만한 팀 절대 아님.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남아공은 랭킹만 보고 만만하게 보면 큰일 나요. 왜냐면 체력 장난 아님, 수비 똘똘함, 피지컬 좋음, 한번 앞서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버팀, 역습 상당히 매서움. 딱 특징이 뭐냐면 한국이 못 들으면 경기 90분 내내 개고생한다. 한국 팬들이 가장 겁내는 스타일이 바로 이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다행인 게 하나 있습니다. 남아공은 경기 주도권을 잘 못 잡아요. 한국은 그런 팀 상대로는 꽤 잘합니다. 어떻게 보면 스타일 궁합이 나쁘지 않아요. 3유럽 피오팀 여기서 진짜 변수가 터짐. 체코, 덴마크, 아일랜드, 북마케도니아 이름만 들으면 이럽니다. 아, 덴마크는 좀 까다. 체코도 만만치 않지 않나. 아일랜드, 그린 몬스터들 아니야? 북마케도니아는 또 왜? 근데 깊게 보면 얘네 전부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전력 다 내려앉은 상태. 덴마크만 그나마 정상급 감이 있는데 덴마크도 예전 에릭센 매직 시절보다 전력이 많이 빠졌어요. 체코도 세대 교체 문제. 아일랜드는 공격 부족. 북마케도니아는 한 방은 있는데 기본기는 부족.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가장 조심해야 할 팀 덴마크. 한국이 만나면 제일 편한 팀 북마케도니아. 한국이 가장 애매한 팀 아일랜드. 한국이 스타일이 제일 겹치는 팀 체코. 결론? 유럽 피오팀 누가 와도 한국은 절대 밀리는 조합이 아니다. 한국의 강점 손흥민이 이미 북중미 적응 끝. 형님, 이번 조추첨에서 한국 입장에서 가장 미친 포인트가 뭔지 압니까? 바로 이거예요. 손흥민이 북중미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핵사이다 버프. 북중미 월드컵입니다. 그런데 우리 캡틴은 LA에서 생활 중입니다. 북중미 고도 적응 끝. 북중미 기온 적응 끝. 북중미 원정 버스 이동 끝. 북중미 심판 판정 스타일 이미 잘 알아. 북중미 선수들 피지컬 직접 뛰면서 다 겪어봄. 다른 나라 선수들은 2, 3일 적응해야 하는 걸 손흥민은 이미 반년 동안 완벽하게 숙지. 이건 말도 안 되게 큰 장점이라서 외신들도 난리가 났음. 디에슬레틱이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아시아 최강이다. 이유는 손흥민. 아니 외신에서 노골적으로 손흥민 때문에 한국이 아시아 1위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건 진짜 흔치 않은 사례예요. 한국이 앞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 형님들 이것도 현실 얘기해야지. 한국은 선수들은 월드클래스급이라고 난리 나는데 국내 팬들은 축구협회 욕을 하루에 3번씩 하고 있어요. 왜냐? 전술 불안, 조직력 불안, 경기력 기복, 불안한 수비진, 감독에 대한 여론 분열, 협회에 대한 복합적 불신. 근데 그 와중에도 외신은 한국 전력을 쫙 보고 이렇게 평가했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토너먼트형 팀은 한국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국은 평소엔 삐걱삐걱 하는데 큰 경기 오면 미친 듯이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딱 이런 느낌 그때가 되면 잘하면 되는 팀입니다. 오늘 새벽에 조추첨 보면서 진짜 별 생각 다 들었을 거예요. 트럼프는 갑자기 평화상 들고 서 있고 샤킬 오닐은 우리 이름표를 번쩍 들고 클린스만은 또 어딘가에서 원샷 잡히고 전 세계가 쇼를 하는 그 무대 한가운데에서 A조, 멕시코, 대한민국, 남아공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 이 네 글자가 딱 화면에 박힌 거잖아요. 예전 같으면요. 또 월드컵이냐 또 죽음의 조안이냐 또 멘탈 털리겠네. 이런 분위기부터 깔렸을 텐데 이번에는 고개를 좀 갸웃하게 되는 거죠. 이 조 편성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러다가 곧바로 현실 감각이 올라옵니다. 조는 괜찮은데 우리 축구가 문제지 뭐. 딱 이 복잡한 마음이 지금 한국 축구 팬들 공통 상태예요. 근데 형님, 이게 진짜 냉정하게 보면요. 조가 좋아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꽃길이라고 떠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축구판에서 냉정하게 봤을 때 이번엔 진짜 해볼 만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조입니다. 먼저 한국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봐야 해요. 예전 한국은 늘 포트 3, 포트 4에 박혀있던 팀이었잖아요. 또 강팀 뒤에 숨어서 어떻게 한번 비벼보자. 이 모드였는데 이제는 아예 포트 2에 올라가서 남을 피하는 팀이 아니라 남들이 한국을 피해야 하는 팀이 됐다. 이 단계까지 온 거예요. 디에슬레틱이 한국을 아시아 최강 세계 17위로 찍으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빅네임들이 제 역할을 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멀리 갈 팀은 한국이다.
이 말이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확실한 에이스, 거기에 황희찬, 이강인까지 합세했을 때 한 방에 경기판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 3인 세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자꾸 잊는 게 있는데 이번 월드컵이 어디에서 열립니까? 미국, 캐나다, 멕시코. 쉽게 말해서 손흥민이 지금 적응하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월드컵 무대예요. LAFC에서 한 시즌을 뛰었고 고도 기후 시차 이동거리 잔디 상태까지 몸으로 다 겪어본 상태에서 국가대표 캡틴으로 월드컵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이제 유럽에서 힘들어하다가 미국으로 유배 간 게 아니라 미리 월드컵 개최지에 맞춰 리허설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멕시코, 남아공, 그리고 체코, 아일랜드, 덴마크, 북마케도니아 중 한 팀. 멕시코는 당연히 까다롭습니다. 개최국이고 홈 분위기 장난 아닐 거고 우리가 항상 멕시코랑 붙을 때 쉽지 않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프랑스, 잉글랜드급의 벽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남아공은 우리가 충분히 준비만 잘하면 이건 무조건 잡아야 한다. 이렇게 쳐야 할 상대고 유럽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올 팀들도 이탈리아나 우루과이 급은 아니에요. 물론 덴마크가 올라오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경기 시작 전부터 포기해야 하는 급은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 큰 변화는 이겁니다. 이제는 한국 스스로도 우리는 조 2위를 노려볼 만한 팀이다. 이 자의식을 가져도 되는 위치에 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늘 일단 1승이나 하고 보자 16강은 기적이면 좋고 이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냉정하게 목표를 16강은 기본적으로 노리고 8강까지도 바라보자 이 정도로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한국 축구가 안 망가졌을 때입니다. 형님들 알잖아요. 지금 한국 축구 욕 나오는 건 선수들 실력이 아니라 협회, 감독, 운영, 소통 이런 데 대한 불신이 더 크잖아요. 제가 마냥 괜히 다 잘 될 거예요. 형님들 꽃길입니다. 이렇게만 떠들면 유튜브 화면에 돌 던지실 분 많죠. 무조건적인 긍정은 오히려 욕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조편성만 놓고 보면 한국은 이번 월드컵에서 진짜 좋은 카드를 받았다. 손흥민은 북중미라는 무대에 이미 적응을 끝냈고 이강인과 황희찬은 점점 물이 올라오고 있다. 객관적인 전력과 조 구성 놓고 보면 우리가 겁먹을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 좋은 카드를 협회와 감독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게 꽃길이 될지 스스로 만든 가시밭길이 될지가 갈린다. 그래서 형님들, 한국을 응원하는 분들이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수들 욕은 조금만 아껴두고 진짜 경기 들어가서 뛰는 선수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는 거. 손흥민이든 이강인이든 황희찬이든 이 친구들이 북중미 먼타지에서 태극마크 달고 뛰는 순간만큼은 야, 너희 뒤에는 그래도 우리가 있다. 이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는 거죠. 다른 하나는 협회와 감독이 삽질하면 그때는 아주 냉정하게 비판하고 욕도 제대로 해주되 그 에너지를 한국 축구가 더 나아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화풀이용 분노가 아니라 이 좋은 세대를 제대로 써먹자. 이 욕으로 바꾸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예전 월드컵 때는요, 한국은 거의 약자였습니다. 상대팀 이름부터 보고 겁먹고 그래도 한번 이변 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TV를 켰죠. 근데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손흥민이 북중미 축구의 한복판에서 이미 월드클래스로 인정받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첫 월드컵입니다. 뒤에서 레틱이 한국을 아시아 최강이라고 찍어준 것도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세대의 잠재력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우리도 초반부터 우리는 안 될 거야 모드가 아니라 이번엔 진짜 한번 해보자. 이 마인드로 가도 되는 월드컵입니다. 한국이 잘하는 상황 아시죠? 위기가 기회다 이런 말도 있고요. 한국은 제가 보면 위기 때 강한 나라로 생각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언제 발전하고 한국이 언제 빛났는지. 항상 이젠 다 죽었다, 다 망한다 하는 시기에 한국은 오히려 살아나고 뭉치고 빛났고 성공했죠. 위기에 강한 나라가 바로 코리아, 대한민국입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형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이 이 추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외국 애들도 이렇게 보는데 스스로를 너무 깎아내릴 필요는 없잖아요. A조 멕시코, 대한민국, 남아공, 유럽 피오 승자. 이 조의 진짜 제목은 손흥민이 북중미 한복판에서 다시 한번 역사를 쓸 수 있는 무대 이겁니다. 이번 월드컵은 한국에게 거의 천운이라고 봐도 돼요. 예전엔 2위 안에 들어야 토너먼트였는데 이제는 3위 중 8팀이 추가로 32강행, 즉 1패해도 살 수 있고
콜드실만 크게 안 깨지면 살고 1승 1무만 하면 거의 무조건 올라가고 3경기 중 마지막에 계산 싸움 가능. 한국처럼 조별리그에서 초반 버티고 후반에 상승 타는 팀들에게 완전 유리함. 그리고 우리가 A조니까 개막 경기 고정 시간대 배정 시청률 버프. 이것도 심판 판정 분위기에 은근히 영향 줘요. 이번 월드컵은 한국에게 2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의 창이에요. 포트2 첫 진입 손흥민 북중미 현지화 48개국 토너먼트 구조 조편성 부담 적음. 황희찬, 이강인, 전성기 개최지 자체가 손흥민 홈 같은 느낌. 이건 진짜로 하늘이 지금이야 하는 타이밍이에요. 형님들, 이번 월드컵은 버티는 한국이 아니라 남들이 우리를 피하는 한국으로 가는 첫 무대입니다. 형님들, 오늘도 새벽까지 같이 봐줘서 고맙고 2026년 북중미 밤하늘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 함성 울릴 수 있다고 우리끼리는 먼저 믿고 가봅시다. 저 델리 오늘부터 울 사랑하는 소니 한국팀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한국과 소니는 하늘이 돕는 사람 기적의 나라니까요. 오늘도 새벽까지 같이 열받고 웃고 울었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 꽉 눌러주시면 델리 심장에 바로 탄수화물 들어옵니다. 댓글에도 부담 없이 여러분의 소감과 마음의 기도, 응원 남겨주세요. 형님 누나들 욕은 하지 마시고요. 욕하면 저 델리 심장 발작와요.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긍정은 기적을 낳는다. 기도하는 마음이 모이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어요. 대한민국 화이팅, 소니 화이팅이라고 댓글에 적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다음 영상도 폭발적으로 달려볼게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